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0년째 온라인에서 아동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아이 엄마입니다. 초기에 사업 흐름을 유행에 맞게 잘 밀어붙여서 참 감사하게도 돈을 꽤 벌었네요. 잘 될 때는 월 5천만 원도 벌었고 평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순수익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대 나와 월 170만 원 초반씩 벌던 사회 초년생 때가 생각나요. 그때 남편도 월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될 때였는데 그래도 결혼해 잘 살아보겠다고 살림 합쳐 새 시작했네요. 남편이나 저나 꽤나 흙수저라 양가 도움 없이 둘이 원룸에서 신혼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시댁은 잡화점 장사하십니다. 그냥 자식들 물려줄 재산만 없을 뿐이지 자식들에게 손 내미셔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돈 좀 벌기 시작하면서 양가에 월 50만 원씩은 꼭 드렸지요. 그런 저에게 친정 부모님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대준 것도 없이 결혼했는데 이렇게 승승장구 잘 되었다며 다 큰 저를 기특해 하셨지요. 반면 시댁은 그냥 모든 게 당연하신 것 같으세요. 10만 원을 드릴 때도 50만 원을 드릴 때도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더 안 주냐? 내년엔 더 줘라. 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솔직히 돈 드릴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드리지만요. 남편도 그걸 느끼고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제 앞에서 시부모님께 며느리한테 좀 살갑게 말하라고 핀잔 줄 때도 많았지만 시부모님은 평생을 여유 없게 살아서인지 매번 그러시더군요. 심지어는 남들은 자식들이 부모빚 떠안는다더라. 우리는 물려줄 빚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매번 감사해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제 남편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시부모님은 교양도 없고 인성도 별로이십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제 남편같이 건실한 사람이 아들로 자라났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지요. 더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시동생도 시부모님이랑 똑같습니다. 뭘 해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콩고물 얻어먹고 싶어서 눈이 시뻘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도 제대로 못하다 겨우 선봐서 결혼할 뻔했는데 그마저도 파혼당하고 현재 나이 저랑 동갑인 40대 초반인데 여태 장가 못 갔습니다. 이렇다 할 직업도 없고 1년에 두어 번 회사 바꾸면서 근근히 용돈이나 벌며 사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셔서 전세 3,40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계속 관두니 그 업계에서도 블랙에 걸린 것 같고 이제는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 하며 살더라고요. 당연히 안정적이지 않고요. 그런 둘째 아들은 시부모님께서는 애가다라 하십니다. 눈물 지으며 안타까워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그 화살이 저에게 꽂혀버렸답니다. 지금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기 때문에 덜 신경 쓰지만 한때는 시부모님 때문에 미칠 뻔했어요. 제가 일을 관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 반대가 엄청나셨습니다. 그거 사업 자금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 아들이 번 돈 다 날려먹을 셈이냐. 얌전히 지금처럼 일 다니면서 애나 열심히 키워라. 라며 제 상식에는 참 모진 소리들을 하셨던 시부모님이에요. 당시 제가 애 낳고 다니던 직장이 오전 10시 출근에 5시 퇴근이라 애 키우며 일하기 딱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 아프면 제가 휴가 내기도 쉬웠고요. 월급은 200만 원 극초반이고 아이 감기 걸려서 휴가 많이 낸 달에는 170만 원 정도 가져왔었네요. 그 정도 되니 저는 맞벌이라기보다는 아이 학원비와 마트 장 보는 비용 정도의 푼돈 벌어오며 가게 살림에 보태는 전업주부 느낌이었죠. 시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사는 것에 너무나 큰 만족을 하셨어요.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니 상대적으로 바쁜 남편보다 집안일도 더 하고 아이도 안정적으로 케어하면서 돈도 버니 얼마나 며느리감으로 좋으셨겠어요. 게다가 제가 운전도 할 줄 아니 시부모님 어디 가실 때마다 저를 콜택시 부르듯 불러 제껴 저를 택시기사로 쓰셨지요. 시댁이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시부모님은 그게 바로 옆집인 줄 아세요. 그래서 툭하면 부르셨습니다. 왕래도 잦아 저희 부부 일도 세세히 다 아시고 또 알고 싶어 하셨어요.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서 어머님은 아들내외가 어떻게 사는지가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인 저한테 봉양도 받길 원하셨고요. 솔직히 말해 이런 시댁인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해 살면서 시댁이라는 사람들이 제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못난 엄마, 못난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무 시간이 남편보다 적으니 뒷바라지도 성실히 했어요. 남편이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제가 밥, 빨래, 청소, 아이들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까지 도맡아 했고 저 덕분에 남편은 일에 집중하기가 쉬웠지요. 어머님도 그래서 안심이 되셨을 거예요. 맞벌이 부부라면 응당 남편들도 고생을 하는데 어머님 보시기에 며느리는 돈도 벌면서 시부모도 챙기고 손주들도 거의 며느리 혼자 다 보며 당신 아들 옷 빨래해서 단정히 입히고 아침마다 밥 해먹여 보내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나 키우며 결혼 생활 7년째 했을 때 제 마음에 큰 불씨가 생겼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고 남편에게 일을 관두고 싶다고 했지요. 남편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사업 자금도 500만 원 남짓이라 큰 부담이 없었고 남편 직장에 남는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거길 창고로 쓰게 해주겠다며 저를 밀어주었지요. 게다가 작은 애는 아직 유치원생이지만 큰 애는 초등학교도 들어갔고 혼자 학원도 다닐 수 있었기에 엄마 손이 덜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마음 먹었을 때 도전해보자 싶어서 큰 마음 먹고 퇴사하고 바로 사업 시작했습니다. 시댁에는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잔 걱정 많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심해서 제가 퇴사했다고 하면 돈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이냐, 애들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점점 늙어가서 용돈 더 받아야 하는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냐 등등 반협박을 하실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거의 몰래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병원 간다고 저더러 데려다 달라 요청하신 날 사업하는 걸 들켰네요. 노트북으로 할 일이 많아 카페에서 일 처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나 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에 좀 가려고 한다. 늘 가던 데 말고 다른 지역에 용하다는 의사한테 가고 싶구나. 우리 옆집 할망구가 알려준 곳이 있어. 토요일 아침 10시에 나 좀 데리러 오너라. 아, 어머님 어쩌죠? 제가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병원에 못 모셔다 드릴 것 같은데요. 도련님한테 말씀해보세요. 뭐? 네가 주말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 뭐냐? 너 밖에 나와 있니? 지금 일할 시간 아니냐? 아, 그게요. 제가 조금 머뭇거리다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며 저더러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장 전 직장에 전화해서 싹싹 빌고 받아달라 해라. 사업하던 거 당장 관둬라. 설득하시더군요. 제가 이미 늦었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추진한 일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쉬며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너 우리 아들 돈 1원이라도 손해보게 했다간 내가 가만두나 보자.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정말 힘이 쭉 빠질 정도로 상처를 받았네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무뚝뚝하시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 해도 그래도 제가 그간 해드린 것에 고마워는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저를 딸이라 하셨기 때문에 귀찮아도 봉양해드렸던 건데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더군요.
그날 저는 남편이랑 무지하게 싸웠더랬죠. 싸웠다기보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에요. 다신 시댁의 전처럼 사근사근하게 굴지 않겠다고요. 남편도 알겠다 하며 이해하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받았고요. 어머님은 본인이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한동안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병원이며 맡으며 오갈 때마다 저를 부려먹으셨고 제가 늘 반찬이며 과일을 사다 드리고 심부름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참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더군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하며 그야말로 핏똥을 싸면서 사업을 키웠어요. 그렇게 3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월 수익 고정으로 1,000만 원 전후로 벌게 되었죠. 그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더군요.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른이 먼저 손 내민 걸 받아들였고요. 어머님은 저를 다시 봤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 잘 버는 재주가 있었냐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 하시는데 참 눈물나게 감사하더군요. 저랑 거의 연락 안 했던 3년 동안 어머님도 많이 뉘우치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누그러지더군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양가 용돈 50만 원씩 올려드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50만 원씩 턱턱 보내주는 거냐? 내년에 집도 이사 간다면서? 아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한테는 제가 버는 돈 절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싫었어요. 사람 나름이라고 시부모님은 계속 바라기만 하실 분들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사원들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라고 두리뭉술하게 말했더니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도 내가 남이냐? 너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얼마 번다고 얘기 안 했니? 어쩜 그렇게 선을 딱딱 긋고 그러니? 내가 너무 서운해서 아주 눈물이 날 지경이다. 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더니 자식들 주머니 사정을 알아야 본인이 도와주든 말든 해야 한다며 횡설수설 하시더니 제가 얼마 버는지 꼭 알아야겠답니다. 그즈음 여름 성수기 철이라 매출이 많이 늘어서 5천만 원도 벌 때였어요. 절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기 싫었지요. 그래서 대충 많이 벌면 1,000만 원 정도고 더 궁금해하지 마셔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도 있다. 다음 달엔 얼마 벌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어머님을 달래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1,000만 원 이야기한 것에 엄청 놀라신 듯 하더군요. 잘 버니 좋다며 이왕이면 여유 없는 시댁에 돈 조금 더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끊으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길 잘했다 싶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애들 엄마가 5월에 세금을 얼마나 냈냐고 물어보셨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시동생이 코치해준 대로 물어보신 듯 하고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대로 얼마 냈다고 했고요. 그걸로 제가 얼마 정도 버는지 시동생과 추측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달에 1,000만 원 훨씬 이상 버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분노에 가득 차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 1,000만 원 훨씬 넘게 벌지?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는데 한 달에 3,000만 원은 넘게 벌 것 같다고 하던데? 그리고는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너무 서운하다며 우시더군요. 저는 저대로 열이 받아 어머님, 제 남편에게 세금 떠보듯이 물어봐서 기어코 알아내신 어머님께도 저는 서운한데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건 저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포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 진짜 끈질기더군요. 제 사업체를 뒤에서 조사를 했나 보더군요. 어디서 제 매출 추정액을 뽑아가지고 지 엄마를 드렸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월 5천만 원까지도 찍힌 금액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 한 장 달랑달랑 들고 와서는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을 줄 몰랐다면서 동네방네 자랑했으니 책임지라 하시더군요.
어쩔 거야. 다들 나보고 부럽다고 하는데 아파트라도 전세로 좀 뽑아줘야겠네. 물론 농담이다.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알지? 라고 하는데 어찌나 소름 돋던지요.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랄 것 없다. 우리야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만 네 남편 동생은 얘기가 다르지.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이 여태 자리도 못 잡고 색시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잖니. 나로서는 정말 우리 막내가 눈에 밟혀서 죽지도 못하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게 펑펑 우시며 제 앞에서 또 도련님 얘기를 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본인이 게을러서 일 안 하고 성격 이상해서 여자도 못 만나는 건데 어머님은 그렇게 여자들이 여우 같다는 험담, 세상이 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저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그렇게 또 도련님 얘기를 시작하니 뭐 돈백 쥐어달라는 뜻인가 싶어서 남편이랑 상의해보겠다고 하며 차갑게 내보내려니 어머님이 급하게 잡더군요. 그게 아니다. 아니, 너도 알겠지만 애들 키우며 사업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예전에 일 다니면서 새아가 네가 집안일을 하고 애들 키우고 다 했잖니. 그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다고.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좀 맡겨놓고 쉬는 건 어떠니? 네? 애들 이제 다 커서 손도 별로 안 가고요. 많이 컸다고 이제 좀 덜 아파요. 병원도 자주 안 가고 저도 주에 2번씩 가사 도우미 이모님 도움받으니 한결 편해요. 저 힘든 거 없어요. 그래도 잘 생각해봐. 네 나이도 이제 40이 훌쩍 넘었는데 그러지 말고 더 앞길 창창한 네 시동생에게 일을 맡겨보는 건 어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경악하며 따지듯 묻자 어머님이 진정하라며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자리 못 잡아 힘든 시동생 저희가 평생 뒷바라지 해주는 건 당연한데 언제까지 돈으로 쥐어줄 거냐 하십니다. 자고로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거늘. 네가 아량을 베풀어서 우리 둘째 아들한테 사업을 좀 알려줘라. 이사? 전무? 그런 거 시켜주면 뽀대도 나고 좋지. 이왕이면 대표 시켜주면 우리 집안에 면도 좀 살겠지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일군 사업체를 왜 도련님한테 넘겨요?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돈 좀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 저를 진정시키려 애쓰더군요. 알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나랑 연락 안 한 3년 동안 네가 정말 힘들게 고생한 거 우리 큰아들한테 얘기 들어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라는 거야. 우리 둘째가 자기 적성을 못 찾아서 그렇지 애가 참 똘똘하잖니. 뭐든 시켜만 주면 잘할 거다. 지 형수하던 사업인데 말아먹기야 하겠어? 물론 우리 새아가가 옆에서 코치를 좀 시켜주면. 어머님 진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듣다 못해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예상대로 제가 돈을 많이 벌어 시부모 무시한다며 엄청 기분 나빠 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어머님한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앞뒤 생각 안 하고 질렀습니다. 어머님, 자꾸 딸 같다 하시는데 진짜 딸 같으면 이런 얘기나 하시겠어요? 그동안 만만한 며느리 부려먹고 사업한다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일 잘 풀리니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려 하세요? 빼앗다니? 너는 네 시동생 잘 되는 게 배 아프더냐?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지. 같이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도련님이 아직도 직장 제대로 안 다니고 장가도 못 간 건 다 도련님 능력인 거죠. 여태 자리 못 잡은 사람이 대표직 달면 새 사람 돼요? 제가 뭐하러 무능력한 사람한테 제일 맡기겠어요? 다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골로 가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바락바락 대들자 어머님이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제가 얼마 버는지 말 안 해서 서운하다고 하셨죠? 이래서 안 알려드린 겁니다. 이래서 밑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고 누울 자리 있으면 발부터 뻗고 보는 시댁이라서요. 그래도 그건 남편 가족이라 잘해드렸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저도 남편이랑 이혼하면 어머님이랑 아예 남되는 거. 어머님이랑 저는 그런 사이라고요. 자꾸 딸 같은 소리해서 징그러웠어요. 그렇게 다 내질러버리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어머님은 입술까지 덜덜 떨며 저에게 질리신 듯 하고요. 그러더니 아들한테 다 잃어버리겠다고 오열하시며 가시길래 그러세요. 첫째 아들도 이혼남 만들어서 아들 둘 다 끼고 사심 딱이겠네요. 라고 했더니 움찔하시며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이랑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도 저에게 연락 안 하시고 저도 연락 안 해요.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연락 안 왔냐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무슨 일이 있냐 하네요. 사업체를 시동생 물려달라 하시길래 쓴소리 한번 했다고 했더니 남편이 얼굴 붉히며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돈도 안 보냈어요. 남편이 알아서 보내든지 말든지 할 겁니다. 전처럼 10만 원으로 줄여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잠잠히 흘러가는 지금이 좋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 관련 일이나 경조사 같은 건 오로지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요. 저는 명절에도 찾아가 뵙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고 하니 남편도 그러라 하네요.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얘기 아는 사람들은 다 사이다 같아 속 시원하다고 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친정아빠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아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남매 있고요. 아이 아빠랑은 비교적 잘 협의해서 소송까진 안 가고 좋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원인은 시어머니 때문이지만 어쨌든 남편도 잘한 건 없어서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결국은 아들네까지 이혼시킨 노인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대학생 때 만나 연애 2년 하고 거의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속도 위반은 아니었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도 저 고등학생 때 언니하고 저만 둘을 한국에 남겨두고 베트남으로 일하러 떠나셨기 때문에 참 외로웠어요. 언니는 늘 일하느라 바빴기에 저의 허탄 마음을 채워주는 건 남자친구뿐이었습니다. 제가 고작 25살에 결혼한다고 하니 언니가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반항심이 생기던지요. 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가족처럼 나를 사랑해준 건 남자친구뿐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결혼하겠다고 우겼지요. 아빠는 전화로 전한 제 결혼 의지에 그저 알겠다고 수긍하셨죠. 당신께서 반대도 찬성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시댁의 반대는 심했습니다. 이제 사회 나와 날개 펼칠 아들인데 여자한테 발목 잡혀 인생 주저앉는다고 하시며 제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니는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저런 쭉정이는 연애만 해도 됐잖아. 라며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도 둘 다 서로를 많이 사랑했기에 양가 도움 없이 잘 살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며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렇게 조촐하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은 보증금 1,000에 월세 20만 원짜리 빌라 1층에서 시작했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 한 칸 있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했네요. 그렇게 결혼 생활 시작했고 누구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댁에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 저에게 못되게 구셨어요. 당신도 귀찮아 미루신 제사를 저 결혼하자마자 큰 댁에서 가져오시더라고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죠. 제사 가지고 온다는 핑계로 아버님 형제 쪽 땅을 더 갖고 오려고 하셨나 봐요. 며느리 생긴이 잘 됐다 하며 제사 가져오고 큰댁에 큰 소리 뻥뻥 쳐서 당시같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명의 의전해서 바로 팔아버리고 고스란히 어머님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1년에 제사 4번을 꼬박 차리러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 올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전이며 국이며 다 만들어 놓은 후 퇴근하면 그 음식들 다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며느리 돌이라는 것에 빡빡한 시대였거든요. 게다가 저는 시댁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고 많이 어리기도 했기에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냈네요. 제사뿐만 아니라 김장, 시부모님 병원 모셔가기, 온갖 잠심부름 정말 열심히 하며 살았네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네, 딱히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네요. 남편도 당시 20대였기에 참 어렸어요. 며느리가 시댁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보수적인 남자였고요. 그래도 제가 몸 아프면 나름 집안일도 하고 시댁에 못 간다 얘기도 해주었지요.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쓰디쓴 입장권 같은 거였네요. 그렇게 애도 둘 낳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살림과 며느리 도리도 잘 해내며 악착같이 살아온 저입니다. 아줌마가 무적이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저도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나름 할 말 하는 며느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더 미워하게 되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한 해, 두 해 늘어갈수록 어머님한테 정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저를 막무가내 부려먹는 건 둘째치고 그놈의 돈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앞서 제사 얘기에서 아셨겠지만 시어머니는 굉장히 돈에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 결혼하고 나서도 꼬박꼬박 효도해야 한다며 수급하듯 새 형제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입금하라 시키셨던 분입니다. 아버님 연금이 있으신데 그것도 어머님 통장으로 받으시고 아버님께는 용돈으로 20만 원 드렸어요. 집 명의도 어머님으로 바꿨고 결혼 전부터 아버님 명의로 있었던 땅도 어머님 걸로 만들어서 다 현금화 시키셨어요. 심지어 아버님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 명의도 어머님 겁니다. 어머님이 온 집안 돈을 다 쥐고 싶어 하셨고 10원 한 장 허투루 쓰기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이모가 돈 사고를 쳐서 어머님이 그거 갚아주시는 바람에 생돈 8천만 원이 나간 적도 있고 어머님 당신께서 워낙에 자질구레한 취미가 많으셔서 사람들 만나고 재료 사는 목적으로 한 달에 돈 200만 원은 쉽게 쓰십니다. 그러면서 자식, 손자들한테는 그렇게 짜게 구시더군요. 저 아이 태어났을 때는 어머님한테 10만 원 받은 게 다예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긴 5만 원 받았는데 저는 많이 받은 거라면서요. 어린이날에 손주들한테 장난감 하나 안 사주시면서도 그 사흘 뒤 어버이날에는 악착같이 현금과 선물 받고 싶어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댁은 계속 전세 7천짜리 집에 사시는 걸 보니 그닥 많이 모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인품을 가진 시어머니다 보니 저도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정이 후두둑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냥저냥 저도 형님들처럼 딱 기본만 하려고 선 그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서 더 뽑아 먹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려 먹으려 하는 시어머니인지라 마찰이 많았지요. 날씨가 이리 추운데 어른한테 안부 전화 왜 안 하냐? 여행 가는데 용돈 좀 안 보내주냐? 영양제 좀 사달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은 어느새 방관하기 시작했지요. 그냥 다른 집들처럼 저는 애 키우고 돈 벌고 살림하는 사람일 뿐이었고 남편에게 여자는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 뭐가 그렇게 유난이야? 다 그러고 살아. 서운함을 내비치는 저에게 남편은 동태 눈깔로 화답하곤 했지요. 어느 순간 그런 남편도 시댁도 모두 싫어졌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에 계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계시는데 모시고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항상 건강하신 아빠였거든요. 부랴부랴 연차내어 언니가 베트남으로 갔고 그곳 병원에서 마주한 아버지를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하던 사내는 어디 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였어요. 얼굴이며 온몸이며 모두 시커먼 산송장처럼 변해 있는 아빠였고 목소리에 힘도 없었어요. 급성 간경화라고 하더군요. 거기서도 손 쓸 방법이 없어 급하게 아빠를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언니네 집이 저희 집보다 더 넓고 쾌적해 일단 그곳으로 모셨고 제가 주말마다 언니네 집으로 가서 아빠를 보살폈습니다. 입원과 외래를 반복하며 6개월간 아빠를 돌봤지만 결국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안 계시는데 아빠마저 돌아가시니 이제 진정한 고아가 되었다는 생각에 언니 붙잡고 땅이 꺼지도록 울었네요. 아빠에게도 죄송했지만 언니에게도 미안함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간 왜 언니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 하나뿐인 혈육인데 왜 그렇게 반항만 하려 했었던 걸까? 싶어서 후회도 막심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의지하며 아버지 장례식을 조촐하게 치렀어요. 시댁 가족들도 조문하러 와주었지요. 그날만큼은 어머님께도 감사했어요. 단정하게 까만 정장을 입고 제 언니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해주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더군요. 식사를 끝내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하니? 언니가 좀 살아? 그럼 언니 보고 대달라고 해.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대답했지만 시모는 돈 문제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며 아무리 간소화해도 장례식은 장례식인데 꽤 들어가지 않겠냐며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보아하니 조문객도 얼마 없는데 쌩 돈만 나간다. 언니가 잘 살면 언니한테 맡겨. 넌 동생이니까 뒤로 물러나도 돼. 그렇게는 못하죠. 장례 비용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언니랑 저랑 같이 부담해야죠. 네 친정아빠 생전에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었잖니. 이제야 물어보는데 너 그동안 네 친정아빠한테 돈 얼마 썼니? 베트남에서 모시고 올 때도 비행기 값이며 밀린 병원비며 돈 많이 들었지? 시어머니는 뱀눈을 해서는 저를 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럴 때 쓰려고 버는 돈인데 뭐 어때서요? 제가 전업이라 애들 아빠 월급만 축 내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땐 그이보다 더 벌어요. 좀 쓸 수도 있죠. 애들 아빠가 그동안 어머님께 매달 드린 돈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다는 듯 그야 우리는 시댁이잖니. 너는 친정이랑 연락도 잘 안 했으면서 새삼스레 뭘 그러니? 라며 짜증을 내시더군요. 대답도 않고 저도 제 일 하러 뒤돌았지요. 어머님은 저 몰래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어보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친정아빠 생전 사시던 집 문제나 재산 같은 게 궁금하셨던 듯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외가 쪽 친척분께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죠? 제 친정아빠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셨고 그거 정리하면 얼추 10억은 되지 않겠냐 하셨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베트남에서 쫄딱 망했고 다른 사람 집에서 하숙하며 일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창피하셨던 건지 친척한테 사업한다고 말씀하셨더랍니다. 그게 10수년 전인데 친척들끼리 얘기가 와전되어 10억까지 늘어난 거죠.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엄청 놀라셨는지 저에게 한달음에 달려와 야, 니네 친정아빠 돈 많으셨더라? 사업한 거 정리하면 10억은 된다는데 너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친정아빠랑 언니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 내가 다 알아왔다. 너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숨기는 거냐?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부터는 언니랑 잘 지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 처리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할 얘기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언니가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건 너무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 거니까 너무 꼬아듣지 말고. 예, 너희 시어머니가 나더러 유산을 포기하라 하신다.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언니한테 아빠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다고요? 어머님이 왜요? 무슨 권리로요? 아니, 듣기로는 너희 언니 집이 34평에다가 형부 직업도 좋으시다면서 너는 아둥바둥 살고 있고 이렇게 재봐도 저렇게 재봐도 네가 더 딱한 현실인데 언니가 좀 봐줘야지. 이제 고아 아니냐? 서로 의좋게 지내려면 한쪽이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진짜 보자 하니까 제정신이세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빽 지르자 남편까지 멀리서 듣고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오더군요. 무슨 일이야 여보? 왜 그래? 당신 어머님 미치신 것 같아. 제정신 아니셔. 뭐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문상 오신 엄마한테. 당신 입으로 한번 여쭤봐. 당신 엄마가 우리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제야 남편이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며 자초지종 물었고 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며 불쌍한 척 연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둘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울까봐 좋게 조율하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쟤가 저렇게 오바해서 화를 낸다. 그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고아됐으니 예민하게 들을만 하지. 내가 잘못한 거다. 너도 개의치 마라. 그 말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어른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지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언니가 손을 올려 제 남편의 뺨을 쳤습니다. 제부, 내 동생 데려가서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살았어? 아니, 이게 무슨... 니네 엄마가 나보고 아빠 재산 포기하라더라. 그게 사돈으로서 장례식장에서 하실 말씀이니? 어? 그 말에 남편이 얼얼한 뺨을 붙잡고 멀뚱거리며 어머님을 바라보았고 어머님이 빨개진 얼굴로 당황하셨습니다. 당신 맞을 짓 했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어머님 편을 들어? 내가 여간해서 화낸 적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화를 내자 어머님이 뭐 그런 것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제 남편더러 맞은 거 고소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 고소해.
나는 니네 엄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받으련다. 그간 네 마누라로 살면서 시댁에 들인 돈이랑 내 노동만 해도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나도 깽값 물어줄 테니 너도 나한테 다 보상해라. 알았어?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자기가 말실수를 했으니 넘어가달라 빌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빠 10억짜리 사업체 있는 거 아니다. 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니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입맛을 쩝다시며 아쉬워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거 보니 인간같이 느껴지지도 않더군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시댁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돈거리는 분이라지만 사돈 재산까지 탐낼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서류 내밀었고 남편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찾아와 다신 그런 실수 안 할 테니 한 번만 넘어가 달라 하시며 저를 달랬지만 전 이미 마음 뜬 지 오래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며느라, 다시 생각해봐라, 응? 그러게요. 그 세월이 얼마인데 저에게 그렇게 경솔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변호사 대동에 소송 거는 거지만 저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남편과 최대한 좋게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최악의 남자는 아닌지 제가 그간 고생한 거 알아는 주더군요. 미안해 하길래 그 미안한 마음 가득 담아 위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로 지금 사는 집 받고 아이들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집 받는 대신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고요. 어차피 애들 성인 되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이제야 저도 다 벗어나는 기분입니다. 친정 언니와도 눈물로 회포를 모두 풀었어요. 이제 자주 왕래하며 더없이 끈끈한 우애를 다지며 살아갈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놈의 지겨운 시댁 탈출하니 참 행복하네요. 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